제가 즐겨가던 한 커뮤니티에 제가 쓴 글이에요. 잡담이고 변동성과 대응에 대하여 라고 써있네요. 2019년 8월 26일 날 쓴 글입니다. 변동성에 대한 얘기를 좀 했군요. 미국 시장이 상당히 빠졌다. 변동성이 폭발하는 다음날 대비하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보유하고 있던 하방 물량을 시초가에 정리하고 간이 작습니다 라기보다는 사실 우리 장중에 시장이 어디로 갈지 알 수는 없어요 저는 이라고 써놨네요. 그리고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것이기도 하고요. 제가 보여드리려는 내용은 여기에요. 2019년 7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순손익의 합계를 보니까 제가 4억 1,90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수수료 합계만 해도 300만 원이에요. 실현손익의 합계는 다 해서 4억 2,4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수수료를 빼서 순손익이 4억 1,900만 됐습니다. 한 달에 한 손해를 5번 정도 봤군요. 5번 보면서 60만원, 79만원, 400만원, 500만원, 1,400만원 이렇게 잃었었어요. 나머지는 1억 9,200만원 하루에 벌었군요. 1억 8,500만원도 하루에 번 적이 있고 나머지도 1,6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이럴 때가 바로 돈이 덤빌 때죠. 아마도 여러분은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기억하는 게 좋으실 거예요. 반드시 삶에는 큰 돈을 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당신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당신한테 뜬 거예요. 단순 계산해보면 저는 현재 구독자 1000명의 유튜버고 제 영상은 보통 1만 회 정도 노출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제 영상을 클릭하는 비율은 대략 3% 정도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하나 만들면 300명 정도가 제 영상을 봅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이 영상이 뜨고 당신이 이 영상을 클릭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정말 희귀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반드시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는 어떤 이유건 돈이 막 덤비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한 번 일어난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2번 일어난 일은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고 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 돈이 막 덤비는 이 일은 저한테 이미 2번 훨씬 더 넘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겁니다. 당연히 당신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주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당신의 이 엄청난 천재성과 당신의 빛나는 판단력을 정말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괴롭겠죠? 그래도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에게도 자랑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서 행복해하세요. 자랑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시기할까요? 글쎄요, 시기라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친척들 다들 돈을 싸들고 당신을 찾아옵니다. 이 돈을 불려달라고 찾아옵니다. 그때 다 거절하세요. 절대 그 돈을 받지 마세요. 나는 우리 엄마 돈 이것도 좀 불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어머님께 돈을 열심히 번 돈으로 어머님께 드리세요. 친척분들 맛있는 거 사드리세요.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이 돈 있으면 훨씬 더 내 사업에 내 투자에 도움이 되겠는걸. 그래요. 돈은 돈을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더 편해져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그거 받지 마세요. 왜냐? 당신이 사업에 올바른 투자의 길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돈은 계속 어차피 당신이 벌 거예요. 타인의 돈을 받아주지 마세요. 이유는 제가 지금 이유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절대로 받지 마세요. 뭔가 이렇게 잘 될 때는요, 여러분 자만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고개가 안 숙여졌어요. 되게 오만한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사실 영상 찍으면서 좀 부드럽고 온화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인생에 몇 대 쳐맞아서 그래요. 되게 세게 쳐맞아서 그래요. 겸손해진 거죠. 이렇게 뭔가 잘 될 때 자만해도 되는데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좀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신을 믿는다든가 자신의 운명을 믿는다든가 이때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으셔도 돼요. 가급적이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뭔가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분한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법칙입니다. 뭔가 나태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도 사실 손을 쓰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근데 끌어당김의 법칙은 분명히 여러분이 잘 될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맨날 감사 얘기나 하고 그러니까 쟤는 뭔데 별것도 없으면서 감사 얘기나 하고 감사가 최종 병기나 이렇게 벌면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 어떤 곳도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감사가 당신이 가진 최종 병기라고 궁극기라고 제가 말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당신이 알아요. 그냥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돈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때 한 가지 어떤 흐름이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 흐름을 거슬러서 더 돈을 억지로 벌려고 하고 싶은 순간이 생길 거예요. 아내에게 샤넬백을 사주고 싶다든가. 이때 오늘 벌어서 사줘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벌어서 뭔가 해야지 라는 생각 들잖아요. 그럼 그날은 그냥 하지 마세요. 잘 벌고 있을 때니까 한 하루 이틀 쉬어도 되잖아요. 어디 여행이라도 그냥 다녀오세요. 그리고 한 가지, 물건을 살 때는요, 가급적이면 제일 비싼 거 사세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나 잘못되더라도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차를 사고 싶잖아요. 벤츠나 포르쉐를 사세요. 나중에 망하잖아요. 되팔면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한 번 더 생기게 됩니다. 내가 카메라를 좋아한다. 렌즈에 투자하세요.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렌즈는 사도 돼요. 나중에도 가격이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럼 바디는 사지 마세요. 바디는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렌즈를 1000만 원짜리 살 정도면 바디도 이미 좋은 거 사고 있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돈에 대한 영상들을 좀 올렸어요. 부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선생님 다시 부자가 되고 싶어요 등등 영상들을 올렸는데, 그 제목들을 다 그렇게 단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게 다 행복했어요.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금 낼 비용을 반드시 챙기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나중에 내야 될 세금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지금까지 글리치였습니다.